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우리는 모두 그 흐름 속에서 나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지금의 혜택들이 계속 유지될까? 특히 2025년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해이기에 노인 혜택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운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차분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의 따뜻한 변화. 먼저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선정 기준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비해 소득인 정액 기준이 약 7% 인상되면서 기존에는 아쉽게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8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의 최대 수령액도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매년 오르는 물가 속에서 작은 보탬이 되어줄 소중한 변화입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아니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은퇴는 또 다른 시작, 노인 일자리의 확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 노인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에 무려 109만 8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참여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월 270만 원을 넘으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 3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거나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노인 일자리 참여가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와 소통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물론 민간 기업과 연계된 민간형 일자리도 더욱 늘어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 은퇴 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변화의 바람, 논의 중인 혜택과 그 배경. 하지만 모든 혜택이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논의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무료 혜택이 2025년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연간 3천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소득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는 할인을 축소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무임승차 횟수를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아예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대신 어르신들에게 월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고궁,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에 노인 할인과 면제 혜택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기준 연령 자체를 상향하자는 논의가 지속된다면 현재 65세 기준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의 대상도 점차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꼭 확인해야 할 장기요양보험과 기타 혜택.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과 몇 가지 중요한 혜택들을 살펴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한 0.9182%로 동결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 부담은 유지하면서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어 서비스의 질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도 확대되고 다양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부에게는 연간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되어 배움의 기회도 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2025년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어떤 혜택은 늘어나고 어떤 혜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개인의 소득, 자산, 거주지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관련 기관에서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풍경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